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이제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는 짧은데 읽어보니까 국민이란 단어가 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심지어 2018년에 개헌하자면서 개헌안을 들이밀었는데 국회에 이게 나중에 폐기되었습니다만 개헌안에는 놀랍게도 중요한 조문에서 국민을 빼고 사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 김일성주의, 즉 주체 사상의 악령이 한국의 극좌 운동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 헌법에 들어온 것 아니냐. 국민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국가, 국민, 국군, 국익, 국가, 나라 국자 붙은 게 다 무력화되어 버린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을 저 주체 사상과 대체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번 글을 쓰고 했던 기억이 새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좀 수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국민이란 말을 6번이나 썼으니까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났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요 간단한 신년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정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이 편집자로서 올해 남의 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대목은 꼭 고치고 넘어가는데,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건 좀 틀린 말입니다. 고군분투는 혼자 외롭게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고군분투는. 근데 인류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죠. 인류가 다 같이 싸우는, 공동으로 싸우는 거죠. 공동으로, 단체로 싸우는 건데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고군분투한다 하면 말은 되지만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게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의미론적으로.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 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 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 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짧은 데서 국민이 6번 나왔다. 사람. 왜 이 사람이란 말이 수상하냐 하면은 북한의 이 용어 사전을 보면은 인간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북한은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 존재다. 뭐 동물, 개 이런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로 무장한 사람,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인간은 별것 아니지만 사람은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다. 북한 헌법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이거
북한 헌법이에요. 북한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인간 말살을 하면서 사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북한 동항은 인간은 말살해도 되지만은 인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니까 사람은 소중하다. 이렇게 인간과 사람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람 중심이라고 해서 사람이 뭐냐 이렇게 보면 말이죠. 북한 헌법 조문을 해석하면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인민대중을 뜻한다고 딱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근로인민대중, 즉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그리고 이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주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수는 사람 축에 들지 못한 인간이다. 그것은 쓰레기와 같다. 적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문재인 정권 때 국회에 개헌특위란 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니까 요 전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개헌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부분 이 정권에 의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회의록에 토론회에서 즉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토론회에서 인간 관로하고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 관로하고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자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하찮게 생각하고 사람을 이념적 존재로 높게 생각하는 그 연장서상에서 인간과 사람까지 구분하자는 개헌안 논의의 토론이 있었다. 끔찍한 것 아닙니까? 끔찍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들이 제안한 개헌안에 가장 대한민국 헌법에서 중요한 제10조를 이렇게 바꾸려고 획책했습니다. 제10조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헌법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의 뇌수라고 볼 수 있고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장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여기 국민인데 이 개헌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을 사람으로 딱 바꿔치기, 소매치기 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이란 국적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국민이란 말을 왜 이 정권이 이렇게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이란 말을 자꾸 쓰면 대한민국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생일도 없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국민이란 말을 싫어하고 국가란 말도 싫어하고 국군도 싫고 국익도 아무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게 부지불식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신에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중심 심지어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고 어디 개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돼지 중심 경제가 있어요.
바퀴벌레 중심 경제가 있습니다. 아니 경제라고 하면 되지 무슨 사람 중심 경제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요새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먼저다. 또는 우리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계급투쟁론적으로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증오심과 분열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지난 4년 동안 운영을 하니까 한국 사회를 4분 5열시키고 증오심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반 이상을 적대 세력으로 몰고 그중에 상당수를 적폐, 즉 쓰레기로 생각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왜 이 신년사에서 국민이란 말을 6번이나 썼느냐. 혹시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나도 퇴임 후에 이 사나운 우파 세력으로부터 좀 예봉을 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전영우 TV에서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악용하느냐. 최근에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과정을 보면은 이 참모와 부하들이 대통령의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들의 총알바지가 되도록 앞으로 내세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농담 삼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게 될 경우에 저 어디 섬에다가 별도의 교도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문득 던졌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내가 물러나면은 과연 감옥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내야 될 경우라도 저 어디 무인도에다가 섬 하나 좀 빌려서 거기에 가족과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로 여유를 좀 보내야 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면서 온갖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